금융시장에서는 채권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요약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란 빚을 의미합니다. 또한 빚은 곧 돈을 의미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 즉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그래왔듯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채무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악화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채권은 만기를 채우면 원금이 보장되는 비교적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각국의 큰 손들이 주요 투자자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은행 예금보다 채권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 채권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돈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기업 및 국가는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 발행량을 늘려 돈을 최대한 마련하게 됩니다. 즉 빚을 늘리게 됩니다. 다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자세히 들여다볼 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량채권을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부르고 비우량채권을 투자 비적격 채권 또는 하이힐드 채권 또는 고수익 채권 또는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신용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 분류가 가능합니다. AAA, AA, A, BBB를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국채, 준정부 채권 및 우량 회사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BB부터 D까지를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체력이 부실한 기업 및 국가의 채권 등이 하이힐드 채권에 속하게 됩니다. 채권의 수익 구조는 이자 수익과 자본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일수록 안정적이지만 기대 수익률은 낮고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불안정적이지만 기대 수익률은 높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채권 및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두 개의 채권 및 하이힐드 채권에서의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은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불안정하여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전쟁, 재난재해 등 돈이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는 우량채권 시장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때는 돈이 다시 불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장 금리의 변동은 국채 시장의 돈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는 투자 적격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돈은 주식 등의 고수익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몰려듭니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으로 돈이 몰립니다.
경기 하강 시기에는 투자 적격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려듭니다. 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돈이 탈출하는 것입니다. 돈이 몰리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는 투자 적격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하이힐드 채권 및 주식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 및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고 투자 적격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기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기존에 투자한 채권을 동시에 시장에 던지게 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기 하강 시기에는 하이힐드 채권 및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투자 적격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적격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하이힐드 채권 및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도 큽니다. 따라서 경기가 하강 시에는 부적격 채권에 투자하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품은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 및 하락, 즉 내가 투자한 채권 가격의 상승 및 하락과 동일한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 수익률, 다른 이름으로 채권 이자율 또는 채권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은행의 예금 이자율과 비슷하게 채권의 경우도 채권 이자율 또는 채권 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언론 기사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는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시장이 이론처럼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쌓인 거품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상황에서는 이론처럼 돌아가지 않고 거품이 낀 모든 자산들, 예를 들어 채권, 주식 할 거 없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으로 자금들이 분산되게 됩니다. 다만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학습하며 여러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거품 해소 단계에서 채권 시장은 시장 금리의 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채권 투자자들의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장 금리의 인상이 예상된다면 채권 투매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우는 채권 가격의 하락, 즉 투매 현상이 먼저 관찰되고 이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이 관찰됩니다. 2022년 5월 25일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큰 트렌드로는 40년간 큰 변동폭을 보이지만 우상향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시장 금리는 점진적 하락 추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에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추가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앞서 보신 국채 가격 그래프이고 아래쪽에 보라색 그래프가 국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국채 수익률 그래프는 시장 금리 하락 추세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 곡선은 정반대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과 나스닥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미국 국채 가격 그래프이고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 붉은색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른쪽 보이시는 검정색 박스 두 개가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두 번째 금리 인상 날짜를 표기하였습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먼저 하락을 시작합니다. 시장 금리를 먼저 예측하고 채권 시장에서 큰 손들이 먼저 탈출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돼 가면서 작은 손들이 채권 시장에서 탈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충분히 반영됐다 판단하면서 다시 누군가는 채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 트렌드의 시작일지 아니면 다른 트렌드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꼭지점들이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피크를 찍었을 때를 표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를 표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이힐드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투매를 했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영역의 그래프는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따라서 나스닥 종합 지수와 미국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의 고점을 찍을 때, 즉 하이힐드 채권의 마지막 투매가 시장에서 일어나서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 주가도 바닥 근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개인의 관점이 아닌 회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금융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경영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은 축소될 확률이 높아지며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기업들의 채권 발행은 저금리 상황 때보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이 파산되지 않게 적극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씩 중단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이 시기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활동인데 이로 인해 정부의 빚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게 될까요? 그건 기업과 동일하게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는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거품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자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40년 만에 매우 강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래프입니다. 자산 시장의 정상화 방법은 금리 인상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속도와 연결되게 됩니다. 올해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0.5%의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였습니다. 6월과 7월에도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증폭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곳을 따라 돈이 빠르게 이동하며 금융 발작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력이 약한 고리부터 파산이 시작됩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건 상관없이 거품이 한 차례 제거되어야 다시 건강한 금융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가 예상되는 2022년과 2023년을 무사히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채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채권 시장의 큰 움직임을 이해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구간에 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채권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